네, 기다려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이제 약속한 시간에서 8시 5분이 돼서요.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저녁 시간 주말에 와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이진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필요한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웨비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들으셨겠지만 웨비나 내용이 녹화될 예정이거든요. 혹시 녹화가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면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세션이 끝나면 웨비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채팅창으로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요. 잊지 마시고 가기 전에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오늘 웨비나는 미국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안현주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안현주 변호사님은 사시 출신의 한국 변호사이시고요. 또 미국 로스쿨에서 JD LLM 과정을 마치신 미국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경험에 입각한 꿀팁을 많이 전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강의가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가 신청 설문지에서 미리 궁금하신 점들 적어주신 거 있거든요. 그 중에서 발표 내용으로 커버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현장에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부분들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마이크를 켜시거나 화면을 켜셔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발표 중간에라도 채팅창으로 질문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현주 변호사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현주입니다. 네, 저녁 시간에 이제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한국에서 법대를 다니다가 이제 사법시험 준비를 해서, 네, 사법시험 이제 2002년에 붙어서, 네, 연수원 34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변호사로는 처음에 이제 외교부에서 네, 통상협상을 담당하는 통상협상 쪽 하는 변호사로 일을 했고요. 그렇게 일하다가 미국 유학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NYU에서 LLM을 하고 네, 이후에 네, JD를 해서 네, 2015년에 커네티컷주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네, 그렇게 일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로스쿨과 관련된 모든 인턴십이나 익스턴십 그런 것들 이제 다 활동을 좀 많이 충실히 했던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국 업무, 미국 업무 다 진행하고 있고 바프랩은 저에게 이제 강의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만들게 되었고 오늘 웨비나도 이제 미국 로스쿨 이제 입학하실 예정이신 분들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입학 전 준비와 관련된 건데요.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아직 입학 이제 내지는 어드미션 받은 상황이 아니신 그냥 로스쿨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오늘은 사실 이제 9월에 개강, 8월 말에 개강할 때 입학하실 분들 위주의 내용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전에 지금 이제 8월에 입학하실 분들은 한 3달 정도 남았는데 입학 전에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실 예정이신가요? 일반적인 법학 상식을 위한 독서라든지 미드 법정 드라마 보기, 더 열심히신 분들은 직접 교과서를 구입하거나 케이스 브리프를 작성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가 연결되신 분은 조금 꺼주세요. 한 장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저희 PPT가 지금 잘못 넘어갔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법학 상식이라는 거는 생각보다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상식이라는 건 굉장히 넓게 흩어진 상식이에요. 근데 법대, 특히 미국 러스쿨에서 하는 공부는 굉장히 인텐시브한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냥 넓게 가볍게 얇게 아는 지식은 사실 로스쿨 공부를 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이제 미리 사서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책을 미리 사보신 분의 경우라면 아시겠지만 판례가 그냥 줄줄줄줄 엮어져 있는 책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교과서면 이제 앞뒤에 설명이 있죠. 이 이론이 어떤 건지, 뭐 법적인 근거가 어떤 건지 이런 설명이 붙어 있는데 대부분의 미국의 교과서라는 건 그런 부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판례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 게다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학교를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들을 수업은 알더라도 과목은 알더라도 어떤 교과서를 고를지 교수님이 고를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교과서를 사서 직접 읽는 거는 굉장히 지금 단계에선 비효율적인 준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케이스 브리프를 쓰는 게 좋다 해서 이제 지금부터 막 케이스 브리프를 써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케이스 브리프는 가이드 없이 그냥 해보기에는 굉장히 시간 소모가 많다는 거. 그리고 케이스 브리프를 미리 해두면 학교 가서 좋겠지. 근데 학교 가서 무슨 케이스를 할지가 내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막상 해놔도 그게 100% 활용이 될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조금 낮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 보니까 뭐 미국 정부 기관에 대해서 봐라, 미국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가면 도움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미국 헌법 시간에 딱 1시간 정도 내가 알고 오길 잘했구나라고 딱 1시간 정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그거를 익히기 위해서 한 여름방학 내내를 공부하셔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1시간에 그냥 잘 나는 모르는 책 그냥 넘어가겠다 하시면 특별히 미국 정보기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가셔도 별다른 무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놀아라.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 이제 가서 어차피 공부할 건데 놀아라. 근데 우선 마음이 되게 불편하실 거고요. 그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토종 한국 사람이 하는 조언인지 아니면 교포가 하는 조언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학부부터 나온 사람이 하는 조언인지를 가려서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적응이 굉장히 쉬울 수 있는데 나도 과연 저 사람과 똑같이 편할까? 그거에 따라서 저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우선은 혼자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거기 때문에 독립 준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미국에 지금 이제 처음 혼자 가서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유학 준비뿐만 아니라 생활 터전을 옮기는 거거든요. 이제 한국식으로 생각했을 때 가자마자 바로 핸드폰 사고, 개통되고, 자동차 사고, 인터넷 연결 바로 되지 않습니다. 책 사려고 해도 주문하면 일주일 열흘, 어떨 땐 2주씩 걸려서 옵니다. 따라서 일찍 넉넉히 일찍 가서 그 셋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혼자서 음식을 어느 정도 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저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결국에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걸 하느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발목이 잡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영어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면 영어를 많이 틀어놓거나 영어 타이핑 연습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정말 하루 종일 영어를 읽고 쓰고 듣고 그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겨우 어떻게 보면 로스쿨에 들어갈 정도의 스펙만 만들어서 들어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가 너무 가시밭길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에 1~2시간 이상 영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던가 짧은 문서 뭐 1~2장짜리 외엔 영어를 써본 적이 없다. 그럼 필히 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 네. 체력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이 오히려 공부,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입학 준비 공부를 하시려면 로스쿨에서 어떤 학생들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되게 필요하세요. 흔히 한국 교육을 받은 사람은 로스쿨에서 누굴 원할까? 공부 잘하는 애, 성적 좋은 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발표 잘하고
논리적인 사람? 로스쿨에서 원하는 사람은 변호사 같은 사람입니다. 변호사처럼 생각하고, 변호사처럼 말하고, 변호사처럼 쓰고, 변호사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판례를 읽고 이해하고 그게 실제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되게 실제처럼 생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사람을 원하고, 그거를 글로 표현하고 그걸 논리정연하게 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따라서 이제 moot court라 그래서 이제 모의 법정이나 뭐 mock 인터뷰해서 이제 가짜 인터뷰, 네, 이제 인터뷰 연습 이런 거 하거나 협상 수업, 상담 실습 이런 거 할 때 정말 실제 변호사처럼 정장을 입고 가야 되고, 뭐 노트 같은 것도 막 그냥 찢어진 뭐 그냥 연습장 들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이제 가죽으로 된 패드 이런 거 다 가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실제적인 진짜 변호사답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한국으로 치면 뭐 그렇게 진지하게 하냐? 너 혼자 왜 진지하게 그래? 이 연습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실습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저희가 했을 때는 실제 판사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들이 와서 그런 연습 세션에 와서 피드백 주고 평가하고 이럴 정도로 되게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JD 같은 경우는 3년을 하면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성장이 많이 돼요. 그 하나하나를 굉장히 공들여서 하기 때문에, 따라서 대부분은 이제 학생을 그냥 배워서 나가는 대상, 학생이라기보다는 미래의 동료로서 대우하고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로스쿨 수업이 뭐냐? 우선 기본적인 거는 수업과 시험이 굉장히 별개입니다. 수업이라는 거는 판례 내용을 다 알고 오는 걸 전제로 판례 의미, 발전사, 앞으로 어떻게 현재 상황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풀어가는 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수업의 취지라고 한 번도 알려주지를 않아요, 문제는.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이걸 왜 우리가 하고 있는지, 이게 나중에 시험엔 어떤 모습으로 나올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감이 없이 원일 1학년, 로스쿨 1학년을 계속 수업을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는 케이스를 분석하고 토론하고 케이스 디벨롭먼트라 그래서 처음엔 이런 판례였는데 그 다음엔 이런 판례, 이렇게 판례가 발전해 가는 거를 보는데요. 케이스에서 사실은 뭐 원피고 주장이 나오죠. 근데 그런 지엽적인 거가 물론 물어보는데 그게 이제 수업 주된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법적 근거나 논리를 내 의뢰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해서 풀어나갈지, 이 판례를 내 케이스에 적용할지 저 판례를 내 케이스에 적용할지 그거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사실은 미국 법대의 교육이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 고의나 과실로 피해를 입혔다.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 걸 이제 톨츠라는 불법 행위라는 과목에서 배우는데요. 그러면 고의인지 아닌지, 뭐 과실인지 아닌지, 주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고도 지식이 있는 의사 아니면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했다. 주의 의무가 둘 다 똑같아야 되는지, 아니면 의사는 더 높아야 되는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다른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게 케이스 분석, 아니면 케이스가 발전해 가는 게 이런 약간 다른 상황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사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토론을 테스트하지 않아요. 시험은 오히려 bar exam이랑 되게 유사하게 한국어로 치면 되게 시험스럽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되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되어진 그 토론을 정리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또 시험스럽게 다시 그거를 정리를 따로 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취업 관련돼서도 또 별개입니다. 취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ock 인터뷰, 뭐 on-campus 인터뷰, 그리고 CV 업데이트. CV나 레주메를 그 커리어 센터에 가면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보통 학기 처음 들어가면 니네 CV나 레주메 가져오면 우리가 컨설팅 해줄게 하는데 대부분 애들이 바빠서 그걸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언캠퍼스 인터뷰가 있다. 레주메 내라. 그러면 그날부터 그거 레주메를 업데이트 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처음에 자기가 레주메를 미리미리 가서 리뷰도 받고
특히 한국에서만 사셨던 분들은 한국식과 미국식이 굉장히 전혀 딴판으로 생겼기 때문에 미리미리 업데이트를 해 두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수업 예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되게 수업 예습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과연 수업 예습을 해야 되느냐. 우선 수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모르는 걸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가르쳐준다. 이런 게 수업이잖아요. 미국 러스쿨은 모르고 들어오는 거를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판례 내용은 다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읽어서 내가 무슨 소리인지 알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거에 베이스해서 디스커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이스에서 내가 읽다가 뭐 한두 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수업 시간에 손 들고 물어보는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기회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바로 콜드콜이라 그래서 수업이 이제 만약에 톨츠 수업에 들어갔다. 제가 이제 아니니까 A니까 1번이 되게 자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교수님이 들어와서 미산 저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 저한테 뭐 이 케이스에서 원고가 뭐라고 말했지? 원고 주장의 요지는 뭐지? 거기에 피고는 뭐라고 말했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해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려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케이스 브리프라는 걸 보통 합니다. 케이스 서머리를 해놓는 건데요. 그 케이스에서 팩트가 뭔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뭐 1심에선 어땠는지, 항소심에선 어땠는지 이런 거, 그리고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적 근거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로스쿨 수업이나 모든 것들 중에 굉장히 아주 그냥 기본적인 굉장히 이제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류의 공부지 그게 막 그거 했다고 해서 나 공부 다 했다. 나 수업 내용 다 잘할 수 있다. 이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 숫자를 알아야 되니까 숫자를 공부해 간 그런 수준의 공부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수업의 목적이라는 게 판례의 그 사실관계를 알아내는 게 수업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전혀. 그 사실관계는 그냥 바탕으로 어떤 룰이 도출됐는지 그리고 약간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면 그 룰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케이스 디벨롭먼트를 하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한 자료로서 이제 케이스의 팩트가 필요한 거지 그거가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 누가 무슨 논리를 냈는지 그거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나중엔 전혀 중요해지지 사실 않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negligence 만약에 이제 고의와 과실과 관련된 거다. 그러면 뭐 일반인의 경우 또 시각장애인의 경우 주의 의무의 정도가 다를 수 있죠. 시각장애인은 어떤 식으로 주의 의무가 달라져야 될까? 아니면 일반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왜 다르게 취급해? 똑같이 해야지. 사람 생각마다 다를 수 있겠죠. 뭐 어떤 룰을 적용할 것이냐, 시각장애인에겐 더 주의무가 낮아도 된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처럼 할 건지, 아니면 더 다른 종류의 룰을 만들어서 적용할 것인지, 그런 이제 스탠다드를 만든 과거에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스탠다드를 만들었는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사실은 수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를 하는 게 수업의 목적이라는 걸 알면 판례를 읽어도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지 지금 중점적으로 뭘 봐야 되는지를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케이스 브리프에만 너무 매진을 하면 원고가 뭐라고 말했는지 피고가 뭐라고 말했는지 그거에만 너무 포커스돼서 큰 흐름을 전혀 보지 못하고 수업을 듣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가이드나 정보 같은 게 교과서에 전혀 나오지 않고 교수님도 말해주지를 사실 않습니다. 네, 각자 그 수업에서 들은 내용에서 룰을 내가 추출을 해내는 거고 그 룰이 이 룰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갔는지는 이제 스스로 그 점들을 연결해 가는 게 사실은 로스쿨의 공부입니다. 따라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가 그냥 판례가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서나 문제집 같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만약에 컨트랙트 수업을 들었다.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거는 계약의 성립에 대한 거지. 이거는 뭐 계약의 이행에 대한 거지. 이런 식으로
이 판례들이 어느 계약을 체결해서 완성되는 그 과정 중에 어디 위치에 해당하는지는 나중에 그림을 연결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로드맵을 보여주면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로드맵을 먼저 공부를 해서 알고 간다면 훨씬 수업을 따라가기가 쉬워요. 근데 대부분은 학기 중에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 우리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걸까?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시간도 모자라고 조금 힘든 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네. 영어 타이핑, 영어 타이핑 같은 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 중에 노트를 대부분 다, 노트 테이킹을 다 노트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정리를 사람들이 되게 잘하고, 나중에 따로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타자를 빨리 친다는 건 들으면서 칠 정도가 되게 하시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웃라인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어떤 건지를 아시면 그 방식에 맞춰서 정리를 하시면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쯤에서 생각하시는 게 그럼 강의를 많은 분들이 이제 사전 질문으로 물어보셨는데 미리 강의를 듣고 가야 되냐? 필요 없다. 그냥 놀다 가면 된다. 뭐 이런 거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개가 크게 나뉠 텐데 필요 없다는 입장은 대부분 수업과 관련이 없더라라는 입장일 거예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그 수업의 내용은 되게 유니크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똑같이 어떤 학원이나 그 클래스룸 바깥에서 똑같이 만들어서 경험하게 하는 거는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그 클래스룸에서의 경험 자체를 원하신다면 그 전에 하는 강의 같은 건 별로 소용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듣는 게 낫냐? 저 같으면 들을 거고 들으라고 하고 들으신 분들이 되게 만족을 하시거든요. 왜냐면 제가 수업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 시험이 끝이거든요. 그리고 시험이 목적이기 때문에 로스쿨에 사실 그러면 그거에 포커스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시험은 수업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막 2시간 동안 해서 한두 개의 룰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룰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거를 시험에 내는데 미리 내가 뭘 알아야 되고 그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알고 수업에 들어가면 그 많은 토론 중에 내가 잡아내야 될 포인트를 바로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되게 헤매요. 제가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을 봤는데 그 포인트를 모르니까 완전 다른 얘기를 엄청 많이 적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기말고사를 볼 수가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이제 커머셜 아웃라인을 사서 보셔도 되는데 제가 로스쿨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literally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나는 빨리 할 수 있다 하면 다니면서 해도 돼요. 근데 나는 그렇게 빨리 뭐 읽거나 빨리 이해하거나 할 자신이 없다 하면 미리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 영어 모국어가 아니시고 좀 그러시면 핵심 요지를 모르시면 들리지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이따가 노트 테이킹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낫인지 아닌지 이런 게 영어로 안 들리기 때문에 그냥 내가 들리는 대로 막 써놔요. 그러면 되게 그런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 미스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하시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영어로 답안을 써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수업에 처음 듣는 내용을 이제 한 달 후에 되게 법률 용어 단어로 답안을 쓰려면 엄청나게 사실은 힘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늘 무슨 정치 사설을 읽고 내일 그거를 바탕으로 한 무슨 아침에 뭘 써야 된다. 단어들도 솔직히 생소할 수도 있죠. 아니 물리학 수업을 듣고 내일 아침에 그거를 서머리하는 뭘 써야 된다. 그 단어 자체가 우선은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답을 써야 되는 건데 사실은 로스쿨도 조금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그 단어나 용어라도 익숙할 수 있게 먼저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사실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콜드콜
되게 두려운데요. 그거는 잠깐입니다. 성적은 콜드콜을 내가 답을 못했다 안 했다 이거는 약간 창피할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성적이 나빠지거나 하는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성적은 파이널에서 다 정해진다는 거. 그리고 로스쿨 수업에서는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거의 99%. 시험 직전에 시험 잘 봐. 아니면 한번 리뷰 세션이 있거나 하지.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 이거 넘어가도 된다. 아니면 선생님 이거 안 해도 돼요? 이런 류의 질문은 아무도 하지도 않고 할 분위기도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과 되게 분리돼서 되게 공부를 그냥 학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시험은 자기가 알아서 좀 준비를 하셔야 해요. 네, 그래서 로스쿨 노트 테이킹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들으려면 배경 지식이 사실 되게 많아야 합니다. 배경 지식은 리딩을 우선 당연히 맞춰야 되고요. 나오는 단어 뜻이 뭔지 잘 확인을 해둘 것, 그리고 읽으면서 간단하게라도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놓고 수업에 들어가서 거기 위에 이제 추가를 하시면 훨씬 더 정리하시는데 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엘 같은 경우는 뭔가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도 해야 되고 노트 테이킹도 해야 되고 내가 걸리면 어쩌지 이런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애들도 되게 멘붕에 걸리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미리 하고 가셔야 덜 힘듭니다. 노트 타이핑이라도 먼저 조금 되게 만들던지 아니면 공부라도 해서 내용이라도 알던지 예, 그렇게 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노트 테이킹을 하나 해보려고 가지고는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톨츠 1학년 톨츠 과목 중에 하나인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해서 네 그렇긴 한데 우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노트 테이킹이 되는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좀 되게 느리게 말하시는 교수님인데 이거에 몇 배 빠르게 이 내용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약간 이거 뭐지? 이러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하나 살짝 보여드릴게요. 공유 채팅으로 해주시죠. 네, 채팅으로 보내드릴 건데 한번 한 30초 정도 쓱 읽어보시고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얼마나 조금 들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보시고 제가 한 30초 있다가 다시 틀어드릴게요. 네, 어떠셨어요?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근데도 아직도 사실은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게 입증 책임 전환에 관련된 건데요. 기본적으로 원고가 이제 손해배상을 피고한테 청구할 때 당신이 고의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내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고의나 과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원고가 피고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항상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 하늘에서 갑자기 밀가루 더미가 떨어져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이 다쳤다. 뭐 예를 들어 근데 그럴 경우 하늘에서 어쩌다가 떨어뜨려서 내가 막 그 밀가루 부대에 맞게 됐는지 밑에서 맞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입혔다.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입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입증 책임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원고가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피고가 입증을 하도록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게 이제 Let's 입사 라큐토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까요? 네, 한번 다시 이제는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틀어드릴게요. 네. 제가 이거를 전에 다른 동시 통역사님하고 같이 이 스크립트를 보여드리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스쿨에선 이루어진다. 그리고 대부분 PPT를 많이 안 보여주고 한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보통 이제 영어 회의를 들어가거나 할 때는 이제 큰 내용 중에 주제가 한두 개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본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덴서리가 높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빠뜨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첫째 문장에서는 우선은 저는 노트 테이킹을 이번에 다시 들으면서 이제 해봤는데요. 잘 보이지도 않으시죠? 네, 여기 밑에 조그맣게 써봤는데 첫 번째는 우선 accident, accident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accident를 발생하게 한 게 exclusive control of the defendant. 그게 이제 주요 필요한 단어죠. 여러분이 적으셨어야 할. 그리고 세 번째는 ordinary course of event. 일반적으로 이제 상황에서는 D가 ordinary care를 했다면 did not happen.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즉 하늘에서 밀가루 푸대가 떨어졌다. 그런 경우는 우선 accident가 있었죠. 두 번째는 accident를 cause한 그 instrumentality, 그 물건은 was in the exclusive control of the defendant. 그 밀가루 공장에 가진 그 사람만 컨트롤을 하고 있었죠. 딴 사람이 컨트롤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만약에 그 디펜던트가 ordinary care, 일반적인 정도의 케어를 주요 의무를 했다라면 그런 일들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하늘에서 갑자기 왜 떨어지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plaintiff가 그 원고가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내용을 알고 수업을 듣는 것과 하나도 모르고서 들으면 사실은 여기서 반드시 적어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적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죠. 예를 들어 3번에서 ordinary care of D가 중요한 거죠. D가 ordinary care 하는데도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근데 그냥 그런 말이 없다든지 exclusive control of D 이런 것도 사실은 제일 키워드거든요. 근데 그런 게 exclusive만 써 있다든지 아니면 뭐 D가 빠졌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나중에 이제 시험 답안을 쓸 때는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알려면 미리 예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네, 로스쿨 1학년생들은 보통 어떻게 사냐면요. 예습하고 수업에 가고 복습하고 또 다시 예습을 하고 또 수업에 들어가고 주말에는 아웃라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한 시간에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한 시간 내에 내가 얼만큼 또는 일주일 내에 얼만큼 할 수 있는지 본인이 그거를 어느 정도 측정을 해야지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수업 직전까지 그걸 다 못 읽고 가는 경우가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절대 시간 안에 못하겠다. 수업 전까지 난 이거 다 못 읽고 간다. 그러면 친구랑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케이스 브리프를 찾으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거라도 찾아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해서 하고 가야 합니다. 한 수업에 보통 케이스를 2-3개 정도 해요. 되게 적은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를 읽는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근데 수업을 그러면 이제 2-3개니까 예습하는데 2-3시간, 수업 자체가 2시간, 그리고 복습이 1-2시간. 근데 일주일에 수업이 5-6개 과목이 있고 2번씩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개에서 12번에 5시간에서 7시간 어치 공부들이 돼서 한 50에서 84시간이 그냥 학교를 수업을 듣고 다니고 복습을 하는데 들어가는 게 그 정도입니다. 근데 라이팅 수업은 별개니까 라이팅 따로 해야 되고 아웃라인 만드는 시간 따로 있으니까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틈이 나지를 않아요. 정말로. 네, 그때 가서 커머셜 아웃라인 사서 보지. 그 나머지 한 권을 도대체 보고 싶은데 볼 새가 없습니다. 네, 정말 저는 그걸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꼈고요. 따라서 미리 그 과목에서 어떤 거 아는지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장을 외우는 것도 되게 추천을 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예습을 하시거나 하실 때 가능하다면 문장을 외우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말로도 뭐 빚을 갚았다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답안을 쓸 때 채무를 변제했다. 영어도 그렇게 써야죠. 예, 근데 그 모든 단어를 그 레벨로 만드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단시간 내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높여놔야 덜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챙겨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운동, 체력 관리. 안 하시면 정말 나중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틈틈이 꼭 해야 되는, 저도 잘 못했는데 꼭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주말에 반나절이라도 조금 정말
잠깐이라도 좀 손 놓고 쉬는 거,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 예, 뭐 기혼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면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족의 지지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잘 그거를 좀 하셔야 되고 네트워킹, 혼자서 나는 1등 하지 이러고 혼자만 공부하고 이러면 나중에 네트워킹이 안 돼서 정말 취직하거나 정보 얻는데 되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을 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리걸 라이팅이 있어요. 1학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과목으로 시간을 잡아먹는 주된 과제물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하면 더 나아질 것 같고 이 상태로는 내가 참아낼 수 없을 것 같고 계속 붙잡고 있게 되는 게 리걸 라이팅이에요. 근데 다행인 거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쓴 라이팅 또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까지 쓴 라이팅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미국 애들은 뭐 예를 들어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지 말고 다른 단어로 계속 바꿔가면서 써라. 내지는 좀 더 있어 보이는 것들을 학부에서 배우고 왔다면 로스쿨에선 그런 걸 다 지우라고 시킵니다. 다 똑같은 단어로. 다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단어를 몇 개밖에 모르는 외국인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단어를 쓰고 싶어도 어차피 단어의 그 보캐블러리의 범위가 적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미국 애들이 더 빨간 줄을 많이 그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는 자기가 에세이 쓰던 스타일로 그대로 쓰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없고 직설적이고 효과적인 글쓰기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두리뭉실이 아니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to the point하게 쓰지 않고 이렇게 좀 그냥 그 분위기상 약간 이런 한국말을 번역한 듯한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처음엔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굉장히 많이 고쳐야 돼요. 그래서 다행인 건 글솜씨가 아니라 로스쿨에서 교수님이 주는 원칙, 규칙들을 계속 말해주거든요. 그 원칙을 제대로 지켰으면 점수를 받고 안 지켰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잘 하시면 또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 그리고 내가 최소한 영문법, 맞춤법 이런 거 솔직히 자신 없다. 그럼 그거는 확실히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Elements of Style 같은 책들이 있어요. 미국 그 라이팅 수업에서도 다 사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읽어보고 입학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리뷰도 하지만 아웃라인을 결국 만들어야 돼요. 아까 전에 케이스 브리프라 그래서 케이스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리를 하는 케이스 서머리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 서머리를 다 모은 게 시험 공부가 전혀 아닙니다. 시험 공부는 아웃라인이라는 별개의 것을 만드는 게 시험 공부고 아웃라인에는 케이스 브리프 내용이 거의 한 1% 정도밖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브리프만 잡고 있던 사람은 전혀 시험 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결국 케이스에서 뽑아낸 룰이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거를 따로 내 시험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게 아웃라인이에요. 그래서 그 노트 정리 계속 해야 되고 수업이 되게 칼같이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막 미뤄지거나 휴강하거나 이렇게 조금 어떻게 넘어가거나 이런 게 거의 한 99%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그 타임에 맞게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 대신 한 가지는 아웃라인을 너무 완벽하게 사람들이 만들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제 말을 해도 아웃라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뭐지 이러실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되고요. 시험을 위한 무슨 약간 나만의 요약 그런 게 이제 아웃라인인데 완벽한 게 아니라 시험에 내가 쓸만한 아웃라인을 만드는 것 그리고 남이 만든 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서 내가 도저히 외우거나 쓸 수 없는 영어 표현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내가 답에 쓸 수 있는 영어들로 만들어야 그걸 정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하기를 굉장히 권하죠. 근데 시간이 없어서 본인이 못 하시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하는 게 훨씬 효과는 좋습니다. 네, 이게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아웃라인인데요. 이거는 이제 바시험 때 했던 아웃라인인 것 같아요. 아웃라인은 보통은 이렇게 하이라키라 그래서 A, 그 다음에 뭐 1, 뭐 스몰 a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블렛 포인트나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하이라키도 다 되게 의미가 있게 자기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가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은 아웃라인 자체를 만드는 것만으로 공부가 거의 다 끝났다고 말하는데 해보시면 정말 그게 한 98%는 사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수업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 내용을 정리하는 건 시험 공부가 아니고요. 거기서 나온 룰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 그리고 완벽한 지금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는 그거가 목표가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와중에 만든 그 아웃라인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공부이기 때문에 완벽한 아웃라인을 남을 보여주기 위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왜냐면 첫 학기에는 애들이 아웃라인을 더 만들어야 돼 해서 시험 전날까지 그걸 만드는 미국 애들도 있어요. 아웃라인은 그냥 머티리얼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만들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하고요. 또 아웃라인을 만들다 시간이 다 가서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보고 시험에 그냥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또 사실 많아요. 반드시 스스로 써보거나 최소한 몇 개는 읽어보고 가야 합니다. 그걸 하려고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근데 뭔지를 모르고 시험에 들어가면 차라리 아웃라인을 덜 만들고 들어가는 게 정말 나을 정도예요. 그래서 꼭 기출문제나 교수님이 풀어보라고 하는 past exam, 과거 문제 같은 걸 풀어보시고 가시기를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쓱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썼는지 하나하나 뜯어서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스터디는 사실은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어요. 로스쿨 갔는데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은 느낌? 다 애들이 바보 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혹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할까? 쟤는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내가 제일 똑똑한가 보다. 대부분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정말 틀렸을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기본적으로 다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누구랑 스터디를 해도 사실은 내가 도움을 받지 나에게 마이너스만 될 스터디 파트너는 굉장히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애들이 많이 이제 잡담처럼 스터디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유용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보는 이 시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고 좀 편향적이기가 쉽거든요. 이 문제 나오면 답은 이거야. 우린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교육이 돼가지고 근데 걔네들은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똑같은 문제를 봐도 넓게 이슈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valid 포인트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않는 한에서는 같이 스터디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현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많은 팁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여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채팅창으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채팅창에다가 지금 뭐 궁금한 점 미리 생각하셔서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잠시 저희 컴팩트 발의부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로스쿨 입학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주요 과목을 묶은 패키지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강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8과목, 로스쿨 들어가셔서 1학년 때부터 공부하셔야 될 주요 8과목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와 강의 노트와 강의 자료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 페이지는 제 채팅창으로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각자 보셔도 됩니다. 강의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톨츠, 컨트랙트, 크리미널로 이런 것들을 아마 1학년 1학기 때 배우실 텐데요. 이런 내용들이 각각 짧은 여러 가지의 강의로 되어 있고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필기하실 수 있는 강의 노트, 그리고 안영주 변호사님 직접 정리하신 아웃라인이 쫙 들어있는 교재를 별도로 또 발송을 해드립니다. 여기 페이지에, 공유해드린 페이지에 보시면요, 샘플 강의 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강의들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여기 강의 신청하기, 여기에서 강의 신청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저희 수업을 듣고 계셨던 분들,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보시면 1학년 1학기 때, 2학기 헌법 과목에서 칼리 어워드라고 전국에 있는 로스쿨생들 중에서 해당 과목에 1등을 한 분들한테 주는 상이 있는데요. 이런 상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어, 지금 로스쿨 다니고 계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패키지는요, 짧게 이제 지금 입학 전에 짧게 예습하실 분들 위해서 뭐 3개월 이런 식으로 짧게 구성이 된 게 있고요. 그만큼 특별히 저렴하게 저희가 이 3개월짜리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뭐 6개월, 12개월에서 학기 내내 혹은 1년 동안 이거 계속 보면서 뭐 시험 준비까지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긴 패키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교재가 별도로 이제 그 실물 교재가 나가는 거라서요. 강의는 짧게 듣고 이 노트나 내가 필기한 내용들 아니면 아웃라인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짧은 거를 수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제가 보내드린 링크 보시면 되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 있거든요. 카카오톡 채널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Q&A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벌써 이제 질문을 채팅창으로 주신 분도 계시고, 채팅창 질문은 조금 이따 정리해서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 설문지 저희가 신청하실 때 신청서에 남기셨던 질문들부터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은 뭐 스트레스 관리법 이런 거 물어보신 분 계시더라고요. 우선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사실은 많이 받죠. 그거는 뭐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외국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우선은 더 나아진다고 믿고 계속 나아가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더 나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첫 학기에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느낌이 그럴 수 있거든요. 나 무슨 얘기 하는지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다. 딴 애들은 막 무슨 얘기가 나오자마자 계속 노트 타이킹을 하는데 나는 거의 막 이걸 어떡하지? 이러면서 거의 적질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니면 콜드콜을 했는데 나를 불러서 답을 해보라 하는데 뭐 어버버 해다 말았다. 이제 반 애들이 나를 어떻게 앞으로 생각할까? 이런 모든 게 다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죠. 근데 점점 나아집니다. 정말로. 그래서 초기에 몇 번 뭐 수업이 그러니까 읽기가 밀린다던가 아니면 그런 조금 친구들 앞에서 좀 창피했다. 이래서 거의 이제 포기 아니면 남의 눈에 띄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좀 태도를 정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은 시험 파이널에서 나오는 거고 그 수업 중에 말을 잘했다고 해서 걔가 반드시 시험을 잘 보냐? 그것도 아니고 내가 대답을 못했다고 해서 내가 시험을 못 볼 거냐? 그것도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아까 전에 계속 말씀해 드렸듯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하시면 되니까 너무 미리 포기하지 말고 만약에 뭐가 밀렸다, 내가 정리가 안 됐다. 그럼 그거는 놔두시고 지금부터 해야 될 것부터 쭉쭉 해 나가시면 전혀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입학 전에 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 제가 말씀드렸고 저는 공부를 시험에 관련된 거를 미리 알고 들어가는 걸 저는 사실 추천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왜냐면 사실은 되게 로스쿨이 시간이 짧아요. 짧은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대부분은 다 솔직히 선행을 하셨을 거예요. 한국말로 하는 건데도 왜 선행을 했을까요?
그때 가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완벽히 거의 익혀서 그때 시험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고등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뭐 변호사 로스쿨을 들어가든지 했을 때는 이미 아는 걸 전제로 더 익혀서 내가 더 점수를 잘 받으려고 선행을 한 건데 사실은 외국어로 하고 전혀 배경 지식도 없는 거를 가서 하지 뭐 라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리스키한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랬어요. 그 당시엔 이런 게 잘 없었기 때문에. 근데 가서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로스쿨이 굉장히 학비가 비싸잖아요. 특히 만약에 여러분 중에 LLM을 한다. 그럼 1년밖에 못 다니고 긴 시간 동안 공부를 뭐 1년 처음 1년 망치면 뭐 2학년 때 또 해보고 3학년 이럴 기회가 사실 LLM은 없거든요. 1년 안에 다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가려면 저는 기본 배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주변에 MBA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영어를 솔직히 잘하시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하신 게 있어요. MBA에서 공부를 잘하려면 한국 사람이 공부를 잘하려면 둘 중에 하나다. 영어가 완벽하거나 아니면 경영학 공부를 미리 이제 경영학 전공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 그럼 여러분이 이제 둘 중에 뭔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영어 완벽해서 그냥 가서 바로 그냥 따라가면서 하겠다. 나는 미리 뭐 공부할 필요 없다. 그러시면 뭐 그러셔도 되고 아니면 그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뭐라도 하나 채워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 있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식이 있으면 안 들려도 끼워 맞추기라도 되더라. 그래서 시험은 잘 보더라. 왜냐면 그 룰 자체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죠. 룰을 교수님이 나에게 다른 식으로 말할 일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사전 지식이 굉장히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안 해보기도 했고,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들었을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된 것들도 스스로 봤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보람이 있으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LLM 같은 경우는 많이들 가셔서 뭐 바시험 바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 전문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문 분야를 공부하려 그래도 기본적인 법률 용어에 대해서는 그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만약 공정거래법을 배우러 갔다. 공정거래법만 알면 될 것 같지만 공정거래법 그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선 어떻게 했고 항소심에선 어떻게 했고 뭐 summary judgment가 있었고 막 이런 류의 그 미국 민사소송법 용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공정거래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민사소송법 용어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못해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그런 배경 지식이라도 있으면 내가 하려는 공부를 하는데도 훨씬 더 집중해서 빨리빨리 나가실 수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변호사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JD이신지 LLM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LLM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미리 공부를 다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 옛날에 LLM 동기들을 보면 이제 들어가서 한 학기 되기 전부터 공부를 바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JD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5월에 졸업을 하면 5월부터 7월까지 3달 정도 시험을 공부하고 바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게 그 JD가 가능한 이유는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다 그 내용을 외울 정도로 1, 2학년, 3학년을 다녔기 때문에 그거가 무슨 내용인지 리마인드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텐시브하게 LLM은 사실 공부해보지 않았잖아요. 그 과목들을. 만약에 안 들었다면 그 수업 내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미리 한번 공부를 차근차근 조금씩이라도 기간을 앞둬서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JD는 3년을 다니니까 시험들을 계속 본 거거든요.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봐본 경험이 되게 많은 거예요. bar exam 스타일에. 근데 LLM은 1년밖에 안 다녔으니까 그런 실전 모의고사스러운 걸 경험해 본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훈련을 하고 가셔야 해요.
한국도 사실 모의고사 다 공부하고 가잖아요. 근데 영어로 내가 다 이제까지 경험한 것과 다른 스타일인데 그냥 그날 영어가 나오는 데까지 써보지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정말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옵니다. 그건 정말 진리예요. 네. 내 생각에 난 중간은 하겠지 하면 바닥입니다. 정말 로스쿨은. 네. 나 정말 1등 하는 거 아니야? 해도 중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외국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 했다. 그러면 정말 잘하는 거죠. 네. 저도 이제 보면서 아 이건 내가 진짜 1등 하겠다 하는데 1등 하더라고요. 그런 과목이 있는 반면 어떤 과목은 나 이 정도 했으면 당연히 A 나오겠지? 그럼 B뿔 나와요. 그래서 방심을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로스쿨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끌어올려도 안 될 수 있다는 걸 염두를 두고 해야 되는 게 로스쿨 공부라서 한국식으로 이 정도 하면 나 원래 A뿔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빅 노노라는 거. 그리고 비전공자가 LLM만 수료하고 바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 비전공자시라도 뭐 사이버 대학이나 이런 걸 다니셨으니까 LLM을 가시는 걸 거라고 생각하고 바시험을 통과하죠. 많은 LLM 하신 분들이 바시험을 붙으셨고 제가 제 주위에도 대부분 미리미리 공부를 하셨고 아니면 수업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전공 분야만 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몇 개는 하지만 몇 개는 이제 기본적인 바시험에서 공부하는 과목들을 이제 섞어서 수업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케이스를 어떻게 잘 읽고 파악할 수 있나요? 이거는 특별한 방법이나 법칙이 없어요. 케이스를 여러분이 처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나 이거 어떻게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 여기서 도대체 중요한 게 뭐고 나 이거 지금 어쩌자는 거지? 이걸 요약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막 이런 그러다 보니 이제 두세 시간을 들고도 그거가 정리가 안 되는 게 처음 케이스 브리프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은 연습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지. 그리고 익히는 게 중요하지. 막 케이스 내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법칙은 사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케이스 브리프 웨비나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큰 룰 어떤 식으로 한다만 주지 그거를 막 뭐 되게 비법이 있거나 이러지는 사실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바시험 패스도 문제 우선순위지만 수업에도 참여하고 싶은데 1년 프로그램인 LLM 학생에는 무리일까요? 가능하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에 참여하려면 영어로 답을 말한다는 게 참여잖아요. 아니면 영어로 질문을 한다는 거. 그게 수업의 참여인데 그걸 하려면 1번 내용을 알거나 내용을 몰라도 영어를 손을 들고 말할 정도의 용기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LLM을 제 돈을 내고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저는 정부 부처에 있었으니까 유학으로 가서 이제 공짜로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는 내 돈을 내고 다니니까 이거를 활용을 100% 해야겠다 생각해서 매 수업에 손을 들고 말을 해야겠다.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영어 학원이다. NYU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매 수업에 손을 들고 말했는데 그러려면 질문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수업에서 하는 질문에 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영어가 완전히 막 그런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제일 쉬운 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은 짧고 내가 모르는 거 그냥 말만 하면 거기서 해주는 답만 들으면 되거든요. 두 번째는 답을 하는 거예요. 케이스 브리프에 대해서 원고가 뭐라고 말했어? 라고 정해진 답을 내가 적어놓은 걸 보고 남들 앞에서 손들고 말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두 번째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내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의견을 말하려면 무슨 질문을 할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의견을 미리 만들어 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중에 내가 끼어드는 내가 말을 하는 거니까 우선은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첫 번째 방법 질문을 한다.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조금씩 저도 사실은 1학년 맨 처음에는 질문 정도였던 것 같고 나중에는 점점 내 의견까지 하면서 발전시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손을 들면 다 나만 쳐다보는 게 나 무슨 소리 하려고 그랬지? 막 주어 동사가 헷갈리는 막 저는 국제회의도 되게 많이 다니고 말도 많이 했는데 그거와 50명 앞에서 손 들고 말하는 건 되게 다르더라고요.
훨씬 더 스트레스풀하고 이 사람들과 계속 내가 3년을 봐야 되잖아요. 회의는 그날 끝이지만.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많이 했어요. 난 3년 후면 얘네 안 만난다. 괜찮아. 여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영어 학원이야. 이러면서 계속. 그리고 점점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두려워서 피하면 정말 얻어갈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로스쿨 졸업하시면 클라이언트를 만나든 뭐 누구를 만나든 해야 돼요. 그때 피할 수는 없는데 그러려면 미리 조금 안전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로스쿨 안에서 최대한 많이 부딪혀 보시기를 정말 권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했던 걸로 사실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와서 영어 방송도 하고 예, 사실은 못했겠죠. 그때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자꾸 말했는데 틀리고 앞으로 창피하고 나 왜 이러지?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갈 걸 막 이런 마음이 다 들어요. 아마 미국 애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계속 하시면 나중에는 되게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자기를 그 위험 상황에 계속 노출시키셔야 돼요. 하기 싫지만.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오늘은 입학하실 분들을 위한 거라서 바시험 전체에 대한 내용은 조금 하기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바시험 준비에 대한 웨비나는 따로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원엘 때 정장 입을 일이 있나요?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확히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은 언캠퍼스 인터뷰라 그래서 캠퍼스로 그 로펌에서 옵니다. 인터뷰를 해주러. 아니면 여러분이 그 오피스에 갈 수도 있는데 정장과 구두 반드시 필요하고 맨손에 막 비닐 파일 같은 거 들고 이러고 가지 않아요. 그럴 때도 가죽으로 된 우리나라로 치면 저걸 언제 써먹어 이런 거. 그거는 이제 로스쿨 그 북스토어 같은 데 가면 있어요. 이제 가죽으로 돼서 이렇게 열면 여기 리거 패드 넣을 수 있는 그런 거. 또 제대로 된 펜. 이런 거 해가지고 넥타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넥타이 이런 거는 기본으로 한두 개는 있으셔야 되고 인턴십을 하려도 다 정장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영상을 녹화는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중에 해서 드리나요? 어떻게 하나요? 네. 녹화는 우선은 해놓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편집이 되거나 한 말씀 드리고요. JD 선택 시 취업 면에서 대도시로 추천하는데 그 외의 지역으로 갈 때 취업 기회가 확실히 차이가 나나요? 글쎄요. 근데 이제 보통 미국 이제 그 로스쿨 관련된 책 입학 전에 나오는 책을 보시면 입학 뭐 어떻게 어플라이 할 때 참고하라는 그런 책에 보시면 당신이 가서 일할 곳에서 곳으로 로스쿨을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서부 가서 살고 싶으면 서부에 있는 로스쿨을 가야지. 난 하버드 갈 수 있으니까 난 1등 할 거야. 하버드를 가고 살기는 서부에서 살겠다. 물론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인턴십 기회를 받거나 아니면 그 서부에 있는 로펌에서 얘는 왜 하버드 동부에 있는 애가 여기에 과연 와서 살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서부 살 거면 서부에 있는 학교를 가고 서부에 있는 데서 인턴십 하고 이렇게 가라. 그렇게 많이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취업을 하려는 게 내가 뉴욕이면 뉴욕 근처에 있는 학교에 가시는 게 좋죠. 근데 저는 이제 커네티컷, 뉴욕이랑 조금 약간 바로 옆에 쭉 살았는데 뉴욕으로도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 외의 지역도 글쎄요. 차이가 뭐 언제나 반드시 있다라고 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대신에 딴 지역에 갈 거면 내가 거기에 니네 회사에 되면 반드시 난 간다. 그냥 넣어본 거 아니다. 이런 게 있어야겠죠. 네.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이 왜 여기 오지? 우리 지역 사람이 더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프로그램의 차이는 없어요. 차이 없다니까 너무 별로가요. 기간이 달라서 3개월밖에 못 들으시거나 6개월 동안 계속 들으실 수 있거나 12개월 동안 계속 그 강의를 들으실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3개월 안에 8, 9과목을 다 듣는 건 굉장히 무리기는 해요. 예.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들으면 좀 더 천천히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 분명히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거를 이제 한국말로 확인을 하고, 아, 이게 이 소리구나 하고 그걸 이제 영어로 된 아웃라인이나 이런 걸 보시면 더 확 와닿을 수는 있죠. 수업을 아무래도 듣고 나서. 그리고 강의가 대부분 되게 컴팩트하고 짧아서 학교 다니면서 다시 들었다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그냥 뭐 집안일 하거나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한번 다시 듣고 그러면 좀 정리가 돼서 예, 잘 외워졌다고 그렇게도 활용하셨던 것 같아요. 학기 중에 들으신 분은. 아니면 12개월로 하면은 지금 이제 제가 말한 게 8과목인데 그 8과목을 한 학기에 다 들을 수는 없거든요. 학교 수업 그 커리큘럼상 결국엔 두 학기에 나눠서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 학기에 5개, 6개도 되게 많은 건데 그러다 보니 1년으로 하면 이제 뭐 이 첫 학기에 한 3, 4개 할 때 이거를 예습하고 듣고 다음 방학에 잠깐 공부해서 또 한 3, 4개 듣고 이렇게 하면 조금 학교 다니실 때는 편하시겠죠? 그리고 네네. 먼저 가신 분이 있다 그러시고 또 취업이요? 비자, 네, 그쵸. 비자 이슈가 제일 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큰 로펌에 반드시 큰 로펌에 가야 된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작은 로펌에 가도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비자라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비자 관련된 그건 이제 너무 복잡해서 근데 이제 반드시 이 사람이 그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적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명 뽑는데 이 외국인으로 하기에는 작은 러 오피스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죠. 얘만 믿고 있다가 얘가 안 되면 우리는 또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 하이어링 프로세스를 새로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막 한 해에 막 몇십 명 뽑는 큰 러펌이 한 명이 잘못돼도 나머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여지가 있으니까 좀 더 선호한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작은 데에 취직하신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자기의 상황이나 뭐 성적이든 가시고 싶은 곳이든 아니면 어떤 그런 스폰서를 해줄 만한 좋은 작은 사무실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영주권이든 비자든 받으시고 하시는 것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우선은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은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여러 개, 또 있나?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나? 네. 네, 채팅으로 나온 질문들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 같은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저희가 평가 설문지 링크를 채팅창에 올려놨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설문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대한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혹시 앞으로 어떤 내용이 듣고 싶으신지 뭐 그런 듣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거기다 적어 주시면 저희가 또 기획을 해서 새로운 내용의 웨비나를 만들어서 여러분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오늘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별로 더 이상. 네. 오늘 나온 내용들, 뭐, 아직 입학을 안 해서 확실하게 와닿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진짜 나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이것저것 생각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문지 하단에 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넣어놨거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쪽으로 강의 관련해서 문의 주셔도 되고요. 거기 그 설문지 하단에 역시 저희 컴팩트 바리뷰 강의 링크도 넣어놨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말 저녁인데 긴 시간 동안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은 아마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는
이 풀 영상을 약간 편집해서 보내드릴 것 같은데요. 혹시 아까 질문 주셨던 분도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쪽으로 신청을 하셔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셨죠? 남겨주셔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네, 그 말씀하셨던 분. 김은지님, 아, 네네네. 김은지님이시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유진님이 말씀하셨고. 이분 둔가 본데요. 아, 또 누가 계셨죠? 누군지 저희 너무 앞에 지나가가지고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네, 어, 김은지님, 김유진님, 두 분한테, 네네네. 네, 저희가 어차피 이거를 전체적으로, 웨비나 참여하신 분들께 전체적으로 메일 한번 다 보낼 예정이거든요. 그때 같이 네, 링크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참가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또 따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뭐 다른 분, 늦게 오신 분, 또 여기, 네, 그러면, 네네. 네, 네, 왜냐면 이제 그게 누군지 이름이 잘, 어떤 분들이 계속, 링크 못 받은 것 같다고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다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결국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네요. 네. 오셨길 바라는데. 네, 하여튼. 그러면 늦게 오셔서 필요하신 분은 남겨주시고,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음, 감사합니다. 네, 로스쿨 가면 되게 재밌어요. 네, 저는 한국에서도 법대도 다니고, 사법연수원도 다니고, 미국에서 LLM도 하고, JD도 한 되게 좀 별로 없는 사람인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JD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LLM이 NYU여서 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와우 하는 교수님들도 진짜 전 세계적인 막 그런 변호사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사실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주립대를 이제 저희 그 사정상 거기를 다닐 수밖에 없는 거기가 바로 집 앞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굉장히 주립대를 많이 여러분 가신다고 해도 되게 충실하고 그 주에 살 거면 그 주에 예를 들어 뭐 판사든 검사든 유력한 변호사든 거기에 로펌이든이 거의 그 주립 대학을 나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동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립되니까 무조건 사립 거길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쁘지 않은 초이스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립 다른 데 가시고 싶으면 당연히 가셔도 되고 거기도 다 좋은 데인데 어, 그 주에서 괜찮은 주립대 뭐 넘버 원이다 그 주에서 그러면 그 주에 계속 살 거면 되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자기 주 밖으로 나가서 되게 많이 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자기 주 안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 아무리 잘해도 내가 뭐하러 빚까지 내면서 뭐 보스턴에 가서 살아? 난 여기서 계속 살 건데 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공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여기 왔겠지 아무러면 이럴 만한 사람 이게 반드시 적용이 사실은 안 돼요. 한국보다 다른 주에 가서 사는 게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학비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미 학부 때부터 빚이 많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로스쿨마저 빚을 더 내려고 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 뉴욕의 로스쿨이 됐지만 여기가 더 풀 장학금을 주니까 난 여기로 왔어. 이런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학교를 가시더라도 가서 되게 좋은 자극들을 저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자체를 되게 다이버스한 것 같아요. 한국보다. 그리고 한국은 약간 변호사 시험에 붙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에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다고 요즘 들었어요. 근데 별로 미국 로스쿨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바시험은 웬만하면 붙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쉬워서라기보다는 걔네의 목표는
바시험을 누구를 떨어뜨리기보다는 우선은 거기를 기본을 패스하면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아니면 그 법조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키우거든요. 그 수업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서로 서포팅 해주는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기본 자질이 되는 사람이면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 자질이 되게 낮냐 막 너무 막 수준 이하인데도 붙여주냐 그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진 전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시게 되면 되게 좋은 되게 인생에서 굉장히 다른 경험, 특별한 경험들을 모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모두 축하드리고 또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잘 되시길 바라고 제 강의를 들으시든 뭘 하시든 기본적인 공부는 정말 하고 가면 훨씬 남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가서 진짜 비싼 학비 내고 다니는데 거기서 풀로 완전히 많은 걸 정말 얻으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준비를 꼭 하시기를 예, 그냥 가서 닥치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잘하는 걸 여러분이 다 원하실 텐데 잘하는 거는 더더욱 힘듭니다. 네, 제가 온갖 시험을 다 봤지만 네, 쉽지 않아요. 굉장히 터프합니다. 네, 오늘 밤에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도 다 남아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혹시 저희 웨비나 하면 또 다른 거 관심 있으시면 또 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끊을까요? 네. 네, 설문지 평가를 네, 해주시면 뭐 고칠 게 있으시면 네, 듀크 LLM 저도 옛날에 듀크 LLM 붙었어요. 근데 저는 듀크는 안 갔어요. 네, 그때 NYU를 갔습니다. 듀크도 너무 좋죠. 네, 가서 꼭 열심히 잘 하시면 좋겠네요. 듀크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LLM 또 말이 길어지는데 LLM 가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 가서 어떻게 보면은 내 돈 내고 간 게 아니니까 하다가 나 그냥 그만할까 봐 이런 분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한 2주 수업 듣다가 여긴 내가 버틸 곳이 아니야. 수업을 그냥 이제 리딩을 포기하고 막 이렇게 그냥 가족과의 생활을 보내야겠다 이러신 분도 많이 봤는데 뭐 그러셔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공부를 끝까지 붙잡고 해보면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웨비나 마치도록 하고요. 설문지를 통해서 이메일 주소, 다른 웨비나 안내 관련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신 분들께는 다시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 준비하는 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가셔도 돼요.